세종대왕의 국민투표 결과 집계 분석에 대한 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많아서 이건 두 주에 걸쳐서 12주, 13주 그 2주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데이터들을 좀 많이 손을 봤기 때문에 이거 이제 봅시다. 여기서 당장 여기서 이제 제 거는 이제 다 손을 봤지만 여러분들 지금 여기 어디 지금 와 있냐면요. 저는 이제 DS2020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들어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되게 기억하고 계시겠죠? 여기서 다큐멘트하고 DS2020 해서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탭키를 제가 열심히 쳤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일은 git 풀 작업 한번 해주면 됩니다. git 풀. 근데 여기 하면 제 거는 이제 업투데이트니까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풀 했을 때 뭔가 나오는 그 메시지 중에 에러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제일 많은 건 뭐냐면 컨플릭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컨플릭트 해결하는 거는 이제 별도의 문제고 만약에 스태시 하거나 또는 그 조정을 해라. 그 컨플릭트를 해결하고 다시 와라. 이런 얘기할 적에 제일 손 편한 거는 git 스태시 해버리면 이제 그 여태 작업했던 걸 이제 버리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어차피 DS2020 제가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제일 최신 버전을 그냥 풀링해서 가져오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스태시에서 없애고 또는 했는데도 계속 이제 컴플리트 계속 나와서 여러분이 직접 처리하기가 힘들다 싶으면 그러면 그 방법은 이제 한 칸 위로 올라가서 그때는 이제 자 요건 뭐 그때는 한 칸 위로 올라와서 그때 이제 PW에 보면은 이제 다큐멘트가 되겠죠. 이 상에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DS2020도 있고 R 프로그래밍 1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RM-RF DS2020 해주고 2020 이렇게 해주고 다시 이거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 지우면은 제 거에서는 뭐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지우고 다시 디바이스 비지래잖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제가 쓰고 있었습니다. 요걸 갖다가 닫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비지 그래서 요 디바이스 비지면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지울 수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클론 https 그다음에 github.com coop711 그리고 ds2020.git 이거 뭐 시간이 얼마 많이 걸리지 않으니까요.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많이 걸리네. 그래서 갖다 놓고 그래서 DS2020에 다시 들어가셔서 R 프로젝트 파일이죠. 그래서 그걸 구동시켜 주시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보고자 하는 것은 데이터 쪽입니다. 이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강의 동영상 먼저 보셔야 됩니다. 세종대왕의 세법 개혁을 위한 국민투표 강의를 꼭 듣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종 레퍼 데이터 RMD 레퍼는 뭐의 준말이냐면 레퍼런덤입니다. 레퍼런덤이 국민투표예요. 그래서 내셔널 레퍼런덤 그래서 국민투표 왜 보통 표현은 이제 여론조사라고들 나와 있는데 17만 명이 이제 카운트가 된 거지 실제로는 17만 호죠. 그 대표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니까 호주들한테 그래서 17만 호가 바로 조선시대 고 세종조 그 당시 한 20만 호 정도 되는 이제 등록된 가구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그래서 이거 영어로 표현했습니다면은 텍스 리폼 세법 개혁에 대해서 참 이거 공법이라고 합니다. 공법을 도입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이 백성들에게 여염 뭐 세민에 이르기까지 그 고관들부터
다 그 품관 촌민에 이르기까지 다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데이터 부분,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좀 간단한 테이블로 요약하는 부분, 그 다음에 R 베이스 플러스로 플롯인데 이제 그럼 이제 주로 바 플롯이 되겠죠. 파이 차트와 바 플롯으로 표현하는 것. 거기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제가 모자익 플롯을 좀 그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정도가 이제 이번 학기 내용이고, 다음 학기에 이제 그걸 이제 데이터를 좀 더 작업을 해서 그 지지 플랫까지 이번 학기 할 수 있으면 제가 최대한 만들어 보고, 안 되면은 그건 다음 학기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는 그 동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 써 있는 대로 원본 자료라는 건 뭐냐면은 이 데이터 자체가 그 집계를 해야 돼요. 손으로.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의 큰 실습 내용이 되는데, 세종실록 인터넷판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기록을 읽고, 특히 세종 12년조, 그 다음에 8월 10일자에 그 윤달이 그래서 8월 10일 그래서 호조에서 공법에 대한 여러 의논을 갖추어 아뢰다라는 기사입니다. 그 기사가 꽤 길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서너 명이 이제 팀을 이루어서 그걸 쫙 찾아보면서 집계를 하는데 한두 시간 이상 걸립니다. 저는 그걸 제대로 못했었는데, 그걸 갖다 실제로 어떻게 생긴 건데 그러느냐? 요거죠?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자, 호조에서 중요의 공법에 대한 가부 이제 찬반이죠. 찬반. 공법이라는 제도를, 공법은 일종의 정률제입니다. 정률제. 그 전에 과점법이 이제 10%의 세율이 이제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공법은 그걸 더 낮추겠다. 20분의 1로 이제 더 이제 진행이 되면서 나온 얘기지만, 기준 세율은 20분의 1이라는 20분의 1을 이제 기본 세율로서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과점법은 일일이 다니면서 이제 수확량을 이제 조사를 해야 되지만, 이 공법을 쓴다면은 이제 그간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 인호는 뭐 몇 등급의 몇 등급의 금년이 그 풍흉이 어떠하니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연분 9등, 전분 6등이라는 그런 제도로 이제 나중에 정착이 되게 되죠. 우리는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 이걸 봅니다. 서울의 지돈영 부사, 안수산, 총재, 이천, 동지순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투표했는데 분명히 투표를 한 건데 이 명단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김사청, 중추원 부사, 그러니까 이 처음에 나온 게 뭐였습니다? 지역이죠. 지역이라는 변수가 서울이라는 변수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들은 지돈영 부사 여기까지 굉장히 고관들이고, 상품 이하 현재 재직 중에 있는 259명. 우선 이분들이 카운트가 안 돼 있죠. 이분들은 나중에 총계가 나오네요. 그 나머지들을 다 합해서 빼야 됩니다. 서울의 그 중신들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고공단이라고 합니다. 고위 공무원단, 그러니까 고공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나중에 뺄셈으로 나오게 된다. 근데 여기 이제 상품 이하 현재 재직 중, 요즘으로 치면 이제 고급 관리들은 뭐 사무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3급 이하 현재 재직 중, 이건 뭐예요? 계급입니다. 그 소위 신분이라고 그럴까요? 계급이 클래스라는 영어 이름으로 제가 이제 분류를 해놨는데, 그래서 지역, 서울이라는 지역, 그 다음에 신분, 그 다음에 카운트가 나왔어요. 카운트, 이 사람들은 뭐였냐면은 찬성 반대 중에 찬성을 한 사람들입니다. 자, 변수가 뭡니까? 지역이란 변수, 계급이란 변수, 카운트가 있고, 그 집계예요. 카운트가 있고, 자, 전함 443명에서 전함은 전직 관료라는 뜻입니다. 전직 관료 400. 그러니까 이거 또 다른 신분인 거죠. 그들은 다 찬성을 표시했고, 그럼 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이렇게 나온 사람들은 또 반대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찬반이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 총 4개의 변수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259명이라는 이 카운트 하나, 이 밸류가 요 서울, 그 다음에 상품명 현재 재직 중, 그 다음에 찬성이라는 그 3개의 이 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거 제가 이제 참고를 했던 이 오기수 교수님, 그 세무대학에 오래 계셨던
세무대학이 아니라 세무를 전공하시고 김포대학에서 오래 재직하셨고 그때 총장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표를 이제 요라고 이쪽 분야의 연구는 이제 오기수 교수님께 제일 많습니다. 이 아래 표 1은 이걸 옮긴 것이다. 전형적인 테이블 구조이지만 소위 우리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얘기하는 깔끔한 데이터로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찬반 집계를 value로 집계예요. 집계 찬반 자체는 또 하나의 vote라고 해서 yes, no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만 집계 집계 요거 여기다 하나 더 써주죠. 뭐 count 를 value로 간주할 때, 값으로 간주할 때, 각 value들은 어느 지역, region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거고, region, 그 다음에 어떤 계급, 클래스라고 할 수 있겠죠. 클래스의 사람들이 찬성이나 반대를, 여기 vote가 되겠죠. vote. 이렇게 이제 네 개의 변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역, 계급, 찬반, 집계의 네 가지 변수가 등장하다. 이게 했군요, 제가. 굳이 다시 들어갈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지웁시다. 찬반, 이거 지역, 계급, 찬성이나 반대를 한 결과를 합산한 것이다. 그래서 이를 집계에 대해서 정리하면 깔끔한 데이터가 된다. 그럼 원본은 어떻게? 제가 참고한 것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이에요. 서울만 이렇게 데이터 있고 변수 있고 퍼센티지 있고 이제 그 집계와 이제 그 중간 계산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죠. 그리고 일종의 그 크로스 테이블처럼 만들었지만 이쪽은 이제 계급이고 이쪽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여기 계급이 또 섞여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깔끔한 데이터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테이블로 잘 요약되어 있는 잘 요약돼서 이것 자체가 하나의 결과물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신 관찰사 도사. 여기 제가 이제 고가 대신 등 그래서 요거 쭉 가면 대신 등이라고 제가 이제 계급 중에 나눠놨는데 대신이 전부 보면은 215명이 있는데 그 중에 21명만 이게 좀 너무 우스운 일이죠. 대왕께서 왕이 이러이러한 제안을 법안을 제출을 했는데 우리로 치면은 그 개헌안을 냈는데 그 제일 신뢰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대신들이 반대가 90%인 겁니다. 이거 진행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어려운데 이러한 일 때문에 이 뒷부분이 어떻게 흐트러지는지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신 등, 그 다음에 요 분들이 이제 서울에 사는 거죠. 요 지역으로 지금 요게 이제 서울을 갖다 쪼개놓은 거가 되는데, 그래서 상품위의 현직들은 또 역시 반대가 높아요. 60%가 반대. 그런데 전직들만 해도 벌써 80%가 찬성을 합니다. 세법 개혁에 대해서. 근데 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수령들은 그렇다고 해요. 수령들은 이제 뭐 찬반이 결국 그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게 농사가 잘 되는 쪽은 찬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농사가 안 되는 황해도부터 시작해서 황해도 이제 반반입니다. 이제 그 수령들의 경우는 반반인데 이 강원 함길 요 두 군데는 강원도 함길도 그다음에 평안도겠죠. 평안도 여기는 반대가 월등히 높습니다. 반대가. 반면에 경상도, 전라도 이 아주 풍요로운 것들이죠. 알곡이 잘 익는 여기는 80%대 찬성률을 보여요. 그런데 이 수령들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그러니까 reinforced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응답이 이제 품관초 및 백성들로부터 나옵니다. 백성들은 그 유사라는 것은 뭐냐면 개성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 뒤에 뭐가 남아있느냐 고려 유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조선의 그러니까 조선의 녹이나 이런 걸 받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은 뭐 규모는 작지만 1120명 작지만 그 대부분이 찬성을 했고 평안도 경기도도 대부분 거의 98%가 찬성해요. 근데 이거 보면은 그 이 수령들의 찬반 비율보다 훨씬 강화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평안도, 황해도 좀 척박한 지역들이죠. 거기 95%가 반대, 70%가 반대. 그다음에 강원, 함길도도 마찬가지 90%대가 다 반대합니다. 반면에 또 경상도, 전라도 같이 풍요로운 곳은
거의 100%가 찬성하는 거예요. 100%가. 그래서 지금 약간 묘한 것이 이제 충청도입니다. 충청도는 이제 수령들은 찬성 비율이 높은데, 충청들은. 근데 평관 촌민들은 반대가 훨씬 3분의 2가 반대를 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보면은 98,657인이 명이 이 사람이 이 찬성을 하고 74,149명이 이 반대를 거기 표현은 이제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은 그 각 호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또 그 뒷배경들을 다 그려보겠지만 거기서 보면은 이게 거의 전체가 다 우리 현재 그 국민투표 뭐 총선이나 이런 데서의 투표를 보더라도 70% 넘는 경우 드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20만 호 중에서 17만 호가 참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찬반의 비율은 57대 43, 6대 4 정도.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는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은 자 황희정승과 의논하여라, 황희정과 의논하여라 이렇게 해서 아마 그 표정은 굉장히 어둡지 않았을까. 매우 제 속으로 아마 화를 많이 사귀지 않았을까. 이렇게 백성들한테 직접 묻는 거의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 아주 압도적인 표차. 그 압도적인 표차라는 것은 세종대왕의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들 그 강의 동영상 꼭 보세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래서 우리 근대 민주주의가 보통 매우 중대한 그 의결사항에 대해서 3분의 2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찬성을 기대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니탈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는 세종 ref.text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생긴 데이터인지 한번 보신다면, 그러려면 자 들어가 봅시다. 세종 ref.txt 세종 아이쿠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아시죠? 우리 열대 이제 제자리로 찾아서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저장도 CP 구석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면 읽을 때 큰 무리가 없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Count, Vote, Class, Region. 자 제가 앞으로 value를 앞으로 쭉 뺐습니다. value 그 다음에 vote라는 키에 대해서는 찬성. vote 찬성 반대 찬성 요거는 뭘로 나와야 되냐면 팩터로 나와야 되겠죠. 클래스 대신 등 그다음에 상품이야 현직. 자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 때 오류가 생길 것 같아서 언더스코어를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리지언 지역이죠. 서울, 유사, 경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서울 이게 반복해서 나오고 유사도 반복해서 나오지만 이 밸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밸류 하나에 밸류 값 하나에 대해서 이 각각의 변수들이 다 대응이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하나의 변수 또 하나의 변수, 또 하나의 변수, 또 하나의 변수가 컬럼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깔끔하다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세종 REF를 읽어드리는데 한 가지 여기 이제 4.0서부터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string as factors string 에 대해서 물어보면 디폴트가 있죠. 디폴트 여기서 디폴트 이거죠. 탭키를 치다가 이런 이게 4.0서부터는요. 4.0서부터는 요거 이제 없애는 함수 없앨 거다. 그래서 이게 항상 뭐냐면 그 글자들이 나오면 팩터로 바꿔라. 이걸 갖다 맨날 true로 해놓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4.0서부터 여기 이제 설명이 어디가 나오는데요. 설명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여기 로지컬
이게 캐릭터 팩터로 바꿀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has been true였었는데 이걸 갖다가 false로 R 4.0.0부터는 false로 바꿨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이제 굳이 요걸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다만 리마인더로 제가 여기다 아직 남겨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읽어드렸는데,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헤더를 true로 넣어줘야, 헤더를 true로 넣어줌으로써 그 변수까지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영어로 된 변수들. 그래서 이 구조를, 데이터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read 다 테이블로 읽어드렸으니,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됐고요. 44개의 관찰치가 있고, 자,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strings as factors는 false로 했기 때문에, both도 캐릭터고, 클래스도 캐릭터고, region도 캐릭터, 다 캐릭터로 잡혔습니다. 예, 4개의 변수에 대한 44개의 옵저베이션이 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요걸 조금,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요게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니트알이 지금 구동이 안 됐습니다. 니트알이 라이브러리에 잡히질 않아서 케이블로, 그냥 봐도 될 텐데, 이게 정리가 돼야 되니까, 뭐 보시면 이런 뜻이죠. 자, 이번에는 읽을 때 이렇게, 아까는 21의 숫자, 키에 대해서, value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게 설명한다 그랬는데, 요 첫 번째 줄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서울에 있는 대신 등등등. 대신은 아까 봤던 대신, 뭐였죠? 도사, 이게 세 가지 직책에 있는 고위 관료들입니다. 대신 등은 찬성을 21명이 했다. 이렇게 됩니다. 밑에 거는 서울의 대신 등이 반대가 194명이었다. 이런 식이 됩니다. 요 두 숫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맨 마지막에 뺄셈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현직 찬성은 얼마였다? 259명. 그 다음에 전직 찬성은 443명이었다가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되는 거죠. 그 A4로 거의 10장 가까이 되는 PDF, 그걸 이제 거기에 이제 맨 앞부분만 제가 갖다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그래서 both와 class와 region은 팩터로 이제 변환을 해줘야, 전환해줘야 이제 테이블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뒷부분 나오면 이제 지지 플랫 할 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래서 캐릭터로 놔두면 테이블로 요약할 때 알파벳은 가나다 순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게 왜 무슨 소리냐 하면 이거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트. 자, 보트 하면 우리 보통 찬반이라고 그러죠. 찬반. 찬성과 반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순서로 나오나 보세요. 비읍, 그 다음에 치읓. 반대가 먼저죠. 알파벳 순서. 그 다음에 클래스도 마찬가지. 클래스도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상품이야 전직이 현직보다, 지읒이 히읗보다 먼저니까, 그리고 숫자가 글자보다 먼저니까 얘들이 먼저 나오고 대신들이 뒤에 밀려 나옵니다. 그리고 디귿, 그 다음에 시읒, 피읒 이렇게 되는 거죠. 리지온은 뭐 사실 이때는 항상 뿌듯하죠. 가운데가 맨 먼저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그건 사실 맞질 않는 거고, 유사, 그 다음에 서울 이런 순서로 보통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팩터를 활용해서 변환하는데 보트를 이제 찬성 반대 순서로 만들어주기 위한 레벨을 설정합니다. 그러려면은 레벨을 찬성 반대로 해주면 되고, 팩터는 이러한 똑같은 걸 갖다가 요거 이제 반복해서 쓰고 하는 것들이 좀 코드를 하는 사람들, 프로그램, 코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낭비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파이핑이라는 그 기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걸 팩터로 바꿔주는 거, 요거 팩터로 바꿔주는 것만 봐도, 일단 맨 끝에 찬성 반대 이렇게 나오는 순서가, 그래서 요걸 보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그러니까 보트만 다시 팩터로 정리한 거잖아요. 정리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는 이제 계급인데요. 계급 이제 중앙관료, 지방관료, 품관, 초민 순으로 레벨을 정하기인데, 그래서 이 중앙관료를 이제 대신 등, 지방관료를 또 제가 뭐라고 했더라? 그냥 수령이라는 이름으로 붙였습니다. 다만 차이 나는 거 하나는 요거 언더스코어 하나만 있어서, 그래서 레벨과 라벨을 이제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실행을 하시고, 실행을 해주고, 팩터로, 클래스로 팩터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 클래스를 팩터로만 변환하되 레벨은 그대로 가지고 오지만 라벨을 쓸 때는 대신 언더스코어를 갖다가 그냥 블랭크로 비워놓는.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의 추가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역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순서를 이게 뭐 우리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다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지역에 대해서 누구 나오시오 할 때 제가 서울 다음에 유사를 했군요. 서울 그 다음에 유왜왜 그 뭐 고려 유신들인데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이제 그 보고서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순서가 그래서 서울 아까 테이블에 있는 순서입니다. 사실 어디 갔었죠? 이 테이블. 자, 서울, 유후사, 경기, 평안, 황해, 충청, 강원, 함길, 경상, 전라라는 순서를 제가 이제 존중을 했습니다. 존중을 해서 이렇게 이게 뭐 여러분 좀 저거 하면 이거 줄 바꿔도 돼요. 이렇게 근데 바꿔도 별로 큰 이득이 없네. 자, 그래서 이 리지온 지역의 수준은 이렇게 따라가고 근데 이름을 그대로 쓸 거니까 라벨을 그대로 쓸 거니까 레벨을 리지온 레벨로 이렇게 설정. 구조, 스트럭처는 받고 str 값을 했으니까 리지온 클래스 보트 카운트 순으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고 맨 처음 줄을 해석하면 서울의 대신 등은 21명이 찬성하였고 194명이 반대하였다라고 읽게 됩니다.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분명히 세종대왕이 임명한 최고 관료 중에 90% 이상이 세종대왕의 개혁 정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21이라는 값은 서울, 대신 등 찬성이라는 키값에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하고 아까 했던 건데 또 나왔네. 그러니까 이거 좀 제가 바꾸고 싶지만 요건 차이는 뭐냐면은 지금은 뭘로 바뀌었는가? 자, 요거 뒤에 거 얘들은 뒤에 얘들은 저걸로 바뀐 거죠. 자, 여기 그래서 콘솔에 보시면은 자, 이제 다 팩터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팩터의 레벨도 우리가 원했던 찬성 반대, 대신 등 높은 순서대로 낮은 순서. 자, 이게 높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죠. 서울은 뭐 저같이 소위 균형 발전을 주장하는 사람이 또 서울을 맨 앞에 내세우는 이런 모순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단 워킹 디렉토리의 이미지를 이제 저장을 해서 이젠 요걸 갖다 쓰면 되죠. 지금 뽑아놓은 그대로 텍스트 데이터 프레임 갖다 써도 되지만 요걸 하나 저장해 놓고 이런 갖다 쓸 때는 그래서 제가 아예 여러분들 이제 혼동하지 말라고 여기 뭐 이런 거 안 썼습니다. 그냥 세종 레프 data.r 데이터로 저장해 놓은 거 여러분들 갖다 쓸려면 자 여기 하나 예시를 하죠. list equal ls 여기 지금 놨던 거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이제 가져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어딘지 여러분들 자꾸 혼동하면서 우는 거 이거예요. 여긴 DS202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로드 하려면 로드에서 가져오려면 여기 밑에 R 밑에 있는 이렇게 돼야 돼요. R 밑에 있는 누굴 가져온다? 세종 한번 세종 베이스 R 데이터가 아니고 레프 데이터 R 데이터를 이제 가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지 않고 여기서 또 괜히 이거 아까 그대로 했는데 뭐 무슨 상관이야? 이 에러가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데이터 정리하는 것을 공부해 봤습니다.